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죠. 임관식에선 삼성가가 그다음에 외가인 대상가가 대거 참석했는데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화면부터 보시죠. 한 줄이 쏘입니다. 하나, 둘, 셋. 뜯으십시오. 신고합니다. 사관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수 대변인 어제 임관식에서 아버지, 할머니, 고모, 그다음에 엄마, 이모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 저희도 다 아직 연조가 어려서 자식들이 군대 가는 모습은 보질 못해서 저 부모로서의 감정은 아직 느껴보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재용 회장한테 아들 한번 안아주세요 했는데 이 참 아빠가 아들 얼마나 듬직해요. 근데 이 안아주기가 참 어려워요. 할머니는 이렇게 우리 손주 끌어안는데 아빠는 뭐가 쑥쑥거리는지 등을 토닥토닥 잘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였어요? 네, 그러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은 뭐 그야말로 결혼식 때여야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이긴 예.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돌려보셨다고 하는 심정 어떤 건지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이제 이른바 엄마 아빠 미소라고 하죠. 네, 아버지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엄마 대신 우리 임세령 또 부회장도 함께 그 자리에 왔던데요. 아들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미소가 정말 너무나 따뜻해서 여러 번 돌려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재벌가에서 특히 이제 장교로 이렇게 가시는 이제 문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셨던 뭐 삼성가도 그렇고 또 일찍이 SK 최태원 회장의 장녀인 또 이제 최민정 양은 또 이제 해군 장교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뭐뿐만 아니라 뭐 한화 이승현 회장과 장남 차남 다 또 네 장교를 했었고 이렇게 좀 재벌가의 자제분들이 뭐랄까요? 리더십 아니면 좀 이렇게 통솔, 지휘하는 그 체계를 배우는 어떤 그런 장교로서의 스토리를 이렇게 쌓는 예. 그런 수순들이 조금 많이 문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이재용 회장은 꽤 오래전에 이혼을 했죠.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임세령 회장 이 어머니가 공식석상에 비공식적으로야 뭐 가끔 봤겠죠. 근데 공식석상에 저렇게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성인이 돼도 아들 결국은 이 피부치로 이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과 임세령 부회장은 2009년에 이혼을 했고요. 16년 됐잖아요. 그렇죠. 공식석상에 이렇게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16년 만입니다. 이미 이지호 군은 성인이 되었지만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가 되고요. 이제 오랜만에 뭐 함께 한 자리에 섰다, 둘이 만났다 이런 부분들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누가 봐도 축하해줄 만한 자리였습니다. 뭐 재벌을 떠나서 뭐 삼성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건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축하 듬뿍 받을 만한 자리였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학예회 때 아들이 어렸을 때 학예회 때 두 사람이 같이 학예회 갔던 장면 영상 사진으로도 많이 공개가 됐었죠. 저 이후에 저렇게 저 때는 정말 13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니까 참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저 이후로 저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같이 영상 또 사진이 공개된 건 이번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임관식에서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욱 씨는 기수 대표를 맡았죠. 이 기수 대표라는 것이 아무래도 동기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생활 태도도 좋아야 되고 훈련 참여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원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호 씨가 가장 높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현미 대변인, 네. 보니까 살이 빠진 것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 고강도 훈련을 어쨌든 이겨냈다라는 게 좀 슬림해진 체격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지호 씨가 그러면 동기 대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봤을 때도 아 우리 이지호 동료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 동기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이 가치 재벌가라서 특권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기들과도 되게 무탈하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병영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벌가가 이렇게 이 군복무를 충실히 한다라는 하나의 선례를 남긴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교가 아무래도 올해 복무 기간도 길고 훈련도 많이 받죠. 1주에서 7주까지는 행군 전지훈련 사격, 화생방 등 군인화. 그다음에 8주에서 9주는 장교화. 그리고 10주에서 11주는 해군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견딘 아들에게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 예, 이렇게 혹독한 훈련인지는 몰랐다. 아들이 간다고 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앞으로 제대 후에 이재용 군이 어떤 인생을 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벤처기업을 차릴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이 긴 군 과정이 크게 본인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 변호사.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지만 최민정 씨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었잖아요. 그게 사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에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뉴스를 정말 좋은 뉴스로 자식은 잘 키웠네 이런 거로 확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였었잖아요. 칭찬할 일은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한때는요, 뭐 재벌가 자제들은 뭐 일부러 시민권을 취득해서 예. 군대를 안 간다더라, 뭐 이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칭찬할 일은 칭찬해야 됩니다. 이지호 씨도 그렇고 최민정 씨도 그렇고요. 사실상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뚝심 있게 또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한 거는요. 국민 모두 좀 듬뿍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이지호 씨도요. 아버지와 너무 똑 닮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웃는 상이다. 예.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또 연관이 되면서 삼성 자체에 대한 그룹의 이미지 호감도도 높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뭐 뛰어난 경영 실력이라던가 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모범이 되는 예.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또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재계 오너가의 장교 복무 바람, 특히 해군에 많이 가는 이유 등등을 좀 짚어볼까 해요. 이지호 씨는 통역장교로 39개월의 복무를 하게 됩니다. 석 달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36개월, 3년을 더 복무해야 되는 거죠.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공군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통역장교죠. 39개월 복무. 저 한화 집안은 첫째도 둘째도 장교로 갔고 셋째 아들은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로 군대를 안 갔지만 한화그룹은 군대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정기선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죠. 육군 중위 ROTC 출신입니다. 최민정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 보면 이지호 씨나 또 다른 분들도 보면 이 최민정 씨도 왜 해군을 많이 간다. 해군 가면 오랫동안 배 타야 되고 마도로스 힘들 텐데 왜 해군을 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배를 탄다는 점 때문에 신변 보호라든가 사생활 노출이 조금 더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경험을 쌓는 과정일 텐데 해외와의 교류도 많고 다국적 협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또 해군 장교로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역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와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해군 장교로서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도 예전에 정운찬 총리였나요? 그 통역장교로 해서 미군의 국방장관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김동관 부회장 역시도 통역장교로 복무를 하면서요. 당시에도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화는 방산이 모체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한 인맥들을 경험하고 쌓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력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얘기 아시죠?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뭐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